제가 처음 접한 거는 2009년이었습니다. 2009년에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제 열렸고, 그때 사실은 용산공원이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공모전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자. 친구 몇 명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공모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곳인지, 어디에 있는지,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2011년에 그 전문가를 상대로 한 공모전이 나왔고,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웨스테이트라는 이제 조경 도시 설계 이제 전문 회사인데요. 이제 본사를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고,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팀업도 하고 제안서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총 8개 회사 중에 이제 한 팀으로 2차 실제 그 디자인을 하는 그 제안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뭐 또 결과가 좋아서 네,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. 용산공원의 이제 설계 개념은 저희가 힐링으로 잡았습니다. 힐링, 이제 한국말로 하면 치유인데요. 용산공원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군사기지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와서 여러모로 이곳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용산공원 내에는 사실 원지형이 있고 또 원래의 어떤 자연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면서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조금 더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, 그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치유라고 봤고요. 두 번째는 이곳은 사실 오랫동안 어떤 외세에 의해서 저희 이제 억압되고 또 어떤 아픈 그런 한국사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을 좀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흔적 앞에 직면하고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정서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자 했고요. 이제 세 번째가 이 군사기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이곳은 사실 도시의 하나의 어떤 요새와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에 반해 주변 도시는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간극이 너무 크고 이 둘은 사실 전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둘을 좀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사람이 공원으로 들어가고 또 공원의 사람이 도시로 나가는 어떤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문화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어떤 세 번째 그 연결의 치유라고 이제 보았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개념은 어떤 이런 치유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공원 설계를 발전시키고자 했고요. 철학은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. 공원이라는 곳은 결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환경을 접하면서 스스로를 정말 치유하는 것, 그것이 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그것이 바로 공원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철학을 이 공원에 담고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용산공원은 이 대상지 자체가 지금 사우스 포스트와 북쪽의 메인 포스트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.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이 이제 이태원로인데요.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두 개로 나눠진 이 부지를 좀 통합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를 이어주는 이태원로 위를 가로지르는 그런 랜드 브릿지를 일단 계획을 했고요. 이것은 이제 장차 저희가 늘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남산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. 이런 바탕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 가지 그 치유의 개념을 좀 더 풀어보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의 치유인데요. 이를 위해서는 이제 숲을 공원 전체에 조성을 해서 이것이 이제 장차 어떤 남산이나 또 한강 그 너머에 어떤 그 생태 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고요.
그래서 처음부터 다 큰 어떤 수목을 심어서 어떤 멋진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20년, 30년에 걸쳐 어린 묘목을 심어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의 이제 치유인데요. 이를 위해서 공원 대상지에 남아있는 그 많은 건물들을 저희가 역사적이나 또는 건축학적이나 또 이용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로 구분을 해서 충분히 공원 내에 남겨서 보존을 하거나 또 이용을 할 만한 그런 건물들을 이제 공원의 어떤 실내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셔서 없애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 흔적, 건물이 있었다라는 그 흔적, 그것 또한 어떤 역사의 흔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흔적을 공원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지형, 땅 위에 이제 투사를 해서요. 그 공간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고요. 저희는 이제 그것을 마당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시와의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인데요.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설계 안에서는 아직까지 아주 심도 있게 구체화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공원 주변으로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도 있고 또 중앙박물관, 전쟁기념관 등등 여러 이제 다양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.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이 안을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공원 경계부에 대한 도시와 연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공원 경계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안을 제안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안이 확정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.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어떤 경관이라는 거일 텐데요.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냥 경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공원에서 내가 어떤 경치를 바라볼 것인가, 그리고 이런 경치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리듬감 있게 좀 대비도 되고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아주 특이한 그런 경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뭔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 공원에서 사람들이 이 경관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이 경관을 하나 지나갈 수 있을지 어떤 그 경관의 시퀀스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고민을 했었고요.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중앙박물관을 통해서 공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중앙박물관 이제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떠올려 보시면 이촌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중앙박물관의 그 마당을 지나서 딱 보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중앙박물관 중앙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계단 위를 딱 올라가면 넓은 플랫폼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지금의 용산공원의 그 땅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. 그리고 저 멀리는 남산이 보이죠. 이런 어떤 경관의 하나의 그 프레임을 이제 형성하면서 되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를 하는데요. 용산공원에서 이제 이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플랫폼에서 한번 공원을 내려다보고 이제 내려가서 실제로 그 내 안의 공원을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고 또 호수 뒤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그 언덕의 흐름이 보이고 그 뒤로 남산의 그 풍경이 배경으로 깔리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한국의 수묵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그대로 공원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경관의 시퀀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안에 담고자 했습니다. 사실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뽑는다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이제 산마루 초원이 있는 곳인데요.
이 곳이 지형적으로 어떤 두 개의 그 팔에 감싸 안아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래서 이 초지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면은 멀리는 한강의 일부가 보이고 또 그 밑으로 이렇게 초지가 쭉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공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도 이곳은 가면 유일하게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. 아주 조용하고 또 이런 곳이 그렇게 넓은 초지로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호수가 되겠죠. 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경관, 그리고 또 호수 주변을 이렇게 굽이굽이 이제 둘러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경관들이 우리 이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분명히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.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일단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하위 문화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원에서 이제 여러 그런 문화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요. 이런 어떤 이벤트 필드,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뭐 공차기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, 그러다가 어떤 대형의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은 이 비어진 공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뭐 앉아서 그런 문화 활동을 공짜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 필드들이 공원의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꼽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이게 진부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용산공원은 자연, 역사, 문화가 함께 존재하고 또 생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사실 그 종합기본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이상으로 용산공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자연도 중요하고 또 이곳이 가진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. 또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사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것, 이게 우리 용산공원이 지향해야 할 그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참여단 활동 자체만을 어떤 이 참여단의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원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. 또 이 공원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밀려서 사실 공원의 예산은 제일 먼저 삭감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걸 방지를 하려면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들의 목소리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원을 만들어 나갈 그런 발주처, 그리고 관계 기관들, 다양한 전문가들, 그런 분들과 함께 이 공원이 잘 만들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잘 관리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